중국이 방금 미국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84% 관세 매기겠다고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급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우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시장이 완전히 급락해버렸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독일, UK, 차이나 다 최근 들어 안 좋아지고 있는데 08년 이후로 거의 최악의 스타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상호관세 34% 매긴다고 한 것에서 시작이 됐죠. 그랬더니 중국이 그동안에는 사실 미국이 1, 2월 달에 몇 프로였죠? 한 뭐 20% 됐나요? 부과하는 동안에 한 1, 2% 정도 수준으로밖에 그것도 핀셋으로 보복관세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관세 수준이 1, 2% 수준이었어요. 상당히 낮게 자존심 죽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34%에 대한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34%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바로 응답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4월 8일까지 철회 안 하면 50%, 무려 50%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관세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X에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이 확 반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냐 하고 좋아하고 있던 찰나에 백악관에서 바로 반박 뉴스를 냅니다. 90일 유예는 가짜 뉴스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급반전해요. 이거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완전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전에는 플러스 4%대까지 갔다가 아 오늘은 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해가지고 두 눈을 의심하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장 시작 전에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 90일 유엔 뉴스가 나오면서 플러스 4%대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다시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변동성이 진짜 이럴 수가 있는지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22년에도 이 정도로 하루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50%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한 게 4월 9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34% 매겼죠. 그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4월 9일부로 우리는 50% 보복관세 매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50%라는 숫자가 너무 허무맹랑한 숫자니까 이거 실제로 매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 매기기 전에 4월 9일까지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소통 채널이 열렸다 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4월 9일까지 기다리기도 전에 4월 9일날 매긴다고 했던 이 사람이 새벽에 갑자기 50%의 기습관세를 매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전략인 건지 4월 9일 시한까지 참지 않고 바로 50%를 때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총 104%의 관세가 완성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시장은 또 쭉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2%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또 하루 만에 시진핑이 응답을 했어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50%를 매겨서 총 관세 무려 84%가 됐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나온 뉴스고요. 미국이 104%로 공격을 하니까 중국은 이제 똑같이 84%로 갚아준다라는 거죠. 추가로 미국 기업 12곳의 물자 수출 통제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숫자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실상 상호가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역 봉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냥 무역을 안 하겠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100%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수출 수입 아예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정상인의 사고 범주를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이라는 것도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런 비정상인들 대상으로 예상하는 건 더 이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존심 싸움, 저는 아직도
영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정상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월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블랙록에서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기회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EO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 전망이 어둡다고 하고요.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4, 5회까지는 아니지만 2, 3회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라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S&P 500 기업의 이익이 1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5,600 전망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4,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지금에서부터 20%가 더 빠진다는 거죠. JP모건은 기존에 6,500 제시했다가 5,200으로 하향을 했고요. 최악에는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4,000까지, 좋으면 5,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JP모건에서는 얼마 전에 6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만약 오게 된다면 4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협상이 장기화되고 보복 관세로 계속 이어질 시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4,700,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에서 가장 낙관론자로 뽑히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100 제시했다가 5,900으로 하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곳들과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요. 예상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사페들은 예상이 불가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됐으면은 표창원 데려다가 프로파일링 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 예상 범주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이런 헤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중국에 추가 100% 관세한다. 네, 그럼 긴급 뉴스 타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